연예계 모든 것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지난 5일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밝혀져 많은 팬들이 당혹감과 동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5팀의 스타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랭킹쇼 하이파이브 시작할게요. 많고 많은 스타들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줄 안에 꼽히는 대어급 5팀만 간추려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최근 스타들의 마약 사건으로 연예계가 무척 어수선한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 마약의 위험성. 오늘 랭킹쇼 하이파이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클럽이나 홍대 놀이터 같은 그런 장소에서 막 새벽이나 완전 어두운 밤이 되면은 마약을 그냥 쉽게 대마초 같은 거는 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약 종류, 엑스터시, 필로폰 이런 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인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모두 해치고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마약. 최근 신종 마약의 등장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마약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마약 5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제 수사기관에 좀 적발된 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마 같은 거는 기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바로 대마초가 5위에 올랐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스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마약이 바로 대마초인데요. 70년대부터 시작된 스타들의 대마초 흡연은 75년 조용필, 신중현 등을 필두로 시작됐습니다. 80년대에는 당시 인기 개그맨이었던 주병진을 비롯해 이승철, 김태원, 신해철, 전인권 등 가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어 90년대에는 가수 이현우와 박중훈 등이 대마초로 구속됐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후경과 오광록, 최근에는 크라운제이 등이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대마초는 대마라는 식물의 잎과 꽃으로 만든 담배를 뜻하는데요. 대마초 잎사귀 맨 윗부분에 보면은 THC라는 환각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대마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통제되어 왔었죠. 그래서 2000년대에 다시 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됨으로써 마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마초를 흡연하는 경우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서 사용하지만 파이프나 물파이프로 사용된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마초에는 큰 부작용이 따른다고 합니다. 단기 기억 상실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 증가, 그리고 장기 흡연 시에는 금단 증상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이라도 절대 가까이 해선 안 되겠죠. 대마초 위험한 마약 5위에 올랐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마약 4위는 바로 케타민입니다. 케타민은 지난해 주지훈이 배우 윤설이, 예하경 등과 함께 클럽에서 투약한 혐의가 밝혀지며 알려진 신종 마약인데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으로 2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타민은 주로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고 있지만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약으로 쓸 경우 환각이나 환시를 경험하게 하고 유체 이탈을 연상케 하는 해리 증상을 느끼게 한다는데요. 흰색을 띠는 가루 형태의 케타민은 주로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타민의 남용은 신경계에 큰 손상을 일으켜 기억 손상을 가져오고 과다 복용할 경우 운동 기능 손실뿐만 아니라 호흡기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케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억제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케타민 같은 것도 일부의 우리 국민들이 남용한 바가 있고 또는 과거에도 역시 가수들이라든지 이 고도의 정신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부 써가지고 사망한 사례도 있고 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부작용이 숨어있는 마약.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요. 특히 스타의 마약 복용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인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이미지보다는 사회 공인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어떤 무리하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연예인이 한류 스타라면 뭐 개인의 이미지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이미지까지도 실추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률이 높은 마약 3위는 바로 엑스터시인데요. 엑스터시의 정확한 명칭은 MDMA로 한국에서는 도리도리, 미국에서는 엑스터시 또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엑스터시는 식욕 감퇴제로 개발된 약이지만 80년대 초부터 파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해 일명 파티용 알약으로 불리는데요. MDMA가 이제 엑스터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탕 마약이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흔히 편하게 부르는 하나의 속칭 언어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성질은 각성제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나중에는 전부 연속적으로 연용적으로 쓰면은 중독성이 따르는 가장 위험한 물질입니다. 엑스터시를 복용하면 극적인 흥분 상태를 경험하며 환각작용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엑스터시는 다른 마약에 비해 비교적 구하기가 쉽고 알약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최근 사용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연예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 2002년 성현아와 코요태의 김구가 엑스터시를 복용해 구속된 데 이어 2005년에는 듀크의 김지훈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가 발각됐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얘기를 좀 빌려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호기심이었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된 어떤 촉진제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엑스터시는 신경세포에 심각한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신착란 및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에 의한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들에게 가장 위험한 마약 2위는 최근 김성민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은 백색 가루 형태로 된 마약으로 운반도 쉽다고 하는데요. 김성민 역시 몸에 부착한 파스를 통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하죠. 네, 김성민 씨가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했는데요. 파스를 붙여서 밀반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파스에다가 대마를 필로폰을 얇게 펴바른 다음에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해서 밀반입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마약 중에서도 강력한 흥분과 각성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필로폰은 술에 타서 마시거나 가루 형태 그대로 코로 흡입하기도 하고 액체로 정제해 주사기를 이용해 정맥 주사로 맞기도 한다는데요. 필로폰은 극적인 흥분 상태와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지만 금단 시 심한 불안감과 맥박 상승 및 무기력함 등으로 심신을 쇠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마약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흥분을 시키는 약 자체는 기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진대사도 전부 다 올려요. 그래서 열도 올라가고요.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게 정말로 빨리 뛰다 보면 사람이 탈진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과도한 흥분성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마약의 위험성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은데요. 관심도 호기심도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마약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마약 탐지견에 대해 살짝 알아볼게요. 외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마약 탐지견.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또 어떤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유해 물품들 마약류랄지 폭발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차단하는 거죠. 이제 공항만에서.
하지만 마약 탐지견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견이 되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성견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탐지견 기초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훈련 기초적 과정을 이제 이수한 다음에 이제 그 16주에서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현장 배치를 합니다. 이제 공항만에. 이렇게 고된 노력 때문인지 공항에서 적발된 마약의 40%가 마약 탐지견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변공계의 특전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가장 위험한 마약 1위는 바로 본드, 부탄가스 등과 같은 흡입제입니다. 본드나 가스 등은 마약과 달리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환각물질로 그 중독성은 마약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일체 사람 몸에 접근되거나 주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받지만은 마약이라든지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마약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가 간 기능을 통해서 정맥 또는 동맥을 타고 뇌 기능을 들어가지요. 뇌가 마비가 돼버려요. 이러한 흡입물질의 후유증은 뇌조직이나 골수 조직, 콩팥 조직의 직접적 손상을 비롯해서 우울증 및 자살, 불안 발작 등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흡입제는 마약에 비해 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가수 현진영이 1998년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요. 당시 현진영은 대마초와 필로폰 투약이 3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복역한 상태에서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해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약물 중독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데요. 마약이라고 하는 건 마약을 내가 한 번 복용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괴로울 때, 우울할 때, 재미없을 때, 심심할 때 마약을 찾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게 문제예요. 마약은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빠질 수는 있지만 헤어나오기 힘든 마약의 늪. 절대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겠죠. 이상 마약의 위험도를 순위로 알아본 랭킹쇼 하이파이브였습니다.